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 TV 프로죠. 대선생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바빠서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저도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추천이 돼서 하나 컨텐츠를 봤는데 참 재미도 있으면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근데 성장하면서 이 딸이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은영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죠. 그 프로에서 특정인이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오은영 씨가 이 이제 학생, 이 자녀한테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이 학생은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과잉의 상태다. 자의식 과잉 상태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대선생님, 자의식 과잉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고 모든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좀 의무부여를 한다거나 좀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 자의식 과잉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구별해야 돼요. 뭐와 구별해야 되냐면 자존감이 높은 것과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자의식 과잉은 대성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조금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평판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죠. 자의식 과잉 상태의 사람들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인기 스타로 인기가 있을 땐 괜찮지만 인기가 없어져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피해 다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연예인들이나 어떤 특정인에게 이제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춘기 여학생들, 그리고 학업적인 모범생들이 이 자의식 과잉 상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고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본인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오히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수에서 이제 그 실패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인천 관내에 4개 초등학교에 한 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6학년 시기에 이제 여학생들이 이런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냐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본인이 갖고 왔던 좋은 이미지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에서는 자의식과 관련된 정서를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자긍심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의식과 관련된 정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정서거든요. 근데 자의식 과잉 상태의 우리 학생들은 이런 자의식 정서를 느끼는 빈도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선생님은 혹시 주변에서 자의식 과잉 상태로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모의 이제 기대 혹은 뭐 반장이거나 하면 선생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에 의해서 이게 마음속에 심리적인 충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억제한다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혜성쌤의 이런 자의식 과잉을 들으면서 요즘 학생들 중에 이런 모범생 컴플렉스를 겪는다거나 혹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과 타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의 안에 그 격차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뭐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자의식 과잉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학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도 이런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가 우리 학생들을 어떤 사회적 평판, 본인이 이제 우쭐대거나 존경받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어느 하나의 매개로 보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비극으로 많이 이제 연결이 돼요. 드라마의 소재도 많이 되고. 근데 이 자의식 과잉과 다르게 굉장히 건강하게 자신을 가치를 소중히 하는 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는 자존감이라고 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존감이 뭔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스스로 존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스스로 당당하고 내가 하는 생활은 내가 하고 싶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 이런 삶의 우선순위에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가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평가나 남의 어떤 소문이나 남의 평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가치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실수가 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많이 높아요. 우리 대선 선생님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재 학생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봤을 때 한번 실패하면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시는 그 영역이나 그 시험을 보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경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위인들 중에 좀 유명인 중에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 이 월트 디즈니가 실제로는 이런 직업에서 처음에는 잘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거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는 그림조차도 지 그림, 마우스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꾸준히 그리고 스스로 그거를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순간 거꾸로 인정을 받아서 그 월트 디즈니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어떤 남들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이제 쥐 그림을 계속 그려서 캐릭터로 승화시켰고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교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의식 과잉 상태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학습이든 뭐 아까 그 학생이 뭐 사격을 하든 간에 그 결과는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거나 자신의 성장으로 봐야지 타인과의 경쟁이나 내가 어떤 스타가 되기 위해서 혹은 계속 그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게요? 우선 기대감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결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칭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에 그런 보여주는 모습을 칭찬.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이쁘니? 넌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았니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저도 그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 아버지라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훈련을 하고 계속 뭔가 도전한다면 그거를 좀 가치 있게 본다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조금 솔루션을 제공하자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 일기, 칭찬 일기를 쓰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일기를 우리 부모님도 보실 거고 선생님도 볼 거다라는 그래서 일기를 보여지는 일기를 따로 쓰고 그리고 본인의 또 속마음을 이제 쓰는 다이어리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장점,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긍정 일기를 쓰게 해줘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줘라.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괴로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 달성에 의한 이제 보상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중시할 수 있게,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근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타인을 비하하거나 뭐 유아독존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이제 정서가 이제 감성이 이제 본인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쉬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치려고만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 심리학 이제 서적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카운셀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그 속에서 이제 큰 괴로움을 겪을 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쌤은 카운셀링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상담을 방문을 해서 카운슬링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제 주변의 선후배들과 이렇게 약간 멘토처럼 상담 비슷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흔히 말하면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리고 그 나의 고민을 듣는 분도 어떠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발돋움을 할 수 있게 인정을 해준다라면 그 부분에서 갖고 있는 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저도 근데 하나의 좀 솔루션을 말씀드리자면 이 자의식 과잉 상태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페르소나, 나만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하려고, 너무 예스를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때론 거절할 수도 있고, 때론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특히나 모범생일수록, 특히나 아주 이쁘고 어릴 때 아이역으로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일수록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솔직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그런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게 그런 장을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조금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저도 이제 그 가면을 벗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좀 유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유머가 아니라 그 예. 가면을 벗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실제로는 그 직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울리게 행동을 하지만 우선 공과 사를 약간 분리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이고 제가 장학사로서의 그 말을 하지만 사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평소에 내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근데 조금 하니까 인간관계도 좀 더 윤활하고 저도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 있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장단점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장단점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그 장이 때로는 어떤 친구는 춤을 추면서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어떤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성쌤의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아요.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만족하는 이런 자의식 과잉의 상태를 해소하는 거는 온전한 본인의 모습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라, 이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은영 선생님의 이제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 오은영 선생님을 만날 때 굉장히 고가의 상담료가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받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했더라도,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제3자의 카운슬링,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어떤 병원도 있고 또 상담센터도 있고, 그리고 그 상담센터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 학업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 건강에 대해서. 우리 대장 선생님이 좀 그런 거 소개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우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 상담 교사 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순회 상담 교사 혹은 지원청별로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도 뭐 가정 상담이라든가 상담의 전화가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덧붙이자면, 요즘에 이 대중 매체나 TV 이런 데서 너무나 스타 하면 착하고 모범적이고 선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근데 그런 상들을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약간 그런 상을 좀 왜곡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고정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시대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성,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좀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자의식과 이제 자존감이 높은 건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내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박감을 느낀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두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마음의 좀 아픔, 압박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